안녕하세요, 이명구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록을 남기고자 이 자리에 앉았냐 하면은 최근에 본 드라마 조립식 가족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자 요 앞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타 다른 기록들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그리고 키워드로 이야기 기록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조립식 가족 왜 봤나요?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어서 봤습니다. 넷플릭스 PC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컨텐츠 위에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눌러도 그냥 자동 재생되는 거든요. 살짝 미니 화면으로 제가 넷플릭스를 켜놓고 이렇게 요래요래 하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조립식 가죽 위에 올라가 있었다가 멈춘 거죠. 그리고 재생이 됐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재밌어 보이는데 하다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 있다가 보기 시작한 드라마입니다. 다음 질문, 컨텐츠 홍수 속 중도 하차가 난무하는 시대, 어쩌다가 보기 시작한 조립식 가족을 어쩌다가 끝까지 보게 됐나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케이션과 일화를 가득 채운 아역 배우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닷마을을 배경으로 드라마가 전개되거든요. 바닷마을이 진짜 되게 아기자기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골목들도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표현이 됐고요. 그런 아기자기한 로케이션이 저의 감성을 톡 건드린 거죠. 이게 감성을 건드리면은 복잡한 이유, 설명 필요 없어지잖아요. 딱 그 배경 자체가 저의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1화에서부터 오호 한번 보자 하고 이렇게 팔짱을 스르르 풀고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것과 함께 1화를 아역 배우분들이 쭉 채우거든요. 아역 배우분들이 보여주는 이야기와 이미지들이 되게 귀여웠어요. 그러니까 1화에는 제 감성을 건드리는 치트키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1화를 쭉 봤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2화부터는 3명의 주인공 사나, 윤주원, 그리고 강혜준, 이 3명의 주인공이 성장해서 고등학생이 된 이야기부터 펼쳐져요. 그때 시대 배경이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제 학창 시절과 비슷한 시대의 배경을 하거든요. 그게 또 저의 향수를 자극해버렸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그 과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저의 학창 시절의 배경이 담겨있는 과거 이야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 향수를 자극해서 쭉 보게 되는 거죠. 그 요인이 하나 또 있었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항상 상상하고 꿈꾸는 가족의 끈끈함,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지속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이렇게 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끈끈한 가족애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결핍된 요소를 계속 보여주니까 결핍됨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채워지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아서 쭉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첫 번째 이유, 로케이션과 아역 배우, 두 번째 이유, 제 향수를 자극하는 시대 배경, 그리고 세 번째 이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캐릭터들의 끈끈함. 조립식 가족 좋았던 점. 첫 번째로 가장 좋았던 점은 주연 배우 세 분이 너무나 저에게는 신선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신선했다는 것은 저 배우가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의 성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제가 과거에 어떤 영상에서 말했던 게 있는데 클리셰가 된 배우분들이 있어요. 그 배우가 나타나면 그런 캐릭터일 거야 하고 쉽게 예측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때로는 나쁜 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갑수가 등장한다, 죽는다. 진행시켜가 등장하면 진행시킨다. 그런 클리셰가 된 배우분들이 등장했을 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아예 신선한 배우분들이 그걸 꽉 채우니까 좋더라고요. 왜냐? 신선해서 어떤 성격, 어떤 캐릭터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그 신선한 배우분들이 연기력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냥 그게 스며들 정도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저 캐릭터는 앞으로 무슨 모습을 보여줄까 호기심을 이제 계속 유발시키면서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보도록 해준 거죠. 쭉 그 점이 좋았고, 다음 좋았던 점은 즉각적인 떡밥 회수가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도파민 자극 드라마거든요. 한 회마다 회차 초반에 새로운 갈등이 팡 하고 터져요. 근데 그 갈등을 그 회 혹은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휙 회수를 해줘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질질 끌지 않아서. 다음 질문. 나의 경종을 울린 대사는? 정확한 대사는 모르겠고 이제 뉘앙스만 말씀드리자면, 누가 돈 갚으랬어? 누가 키워준 거래? 키운 것이 윤주원의 아빠가 아들같이 키운 남 강혜준한테 한 말이거든요. 그 대사가 나온 상황만 잠깐 묘사하자면은, 강혜준이라는 캐릭터가 윤주원의 아빠 밑에서 10년 동안 남인데도 아들처럼 컸어요. 또 윤주원의 아빠는 정말 아들처럼 강혜준을 키웠고요. 그런 강혜준이 잠시 집을 떠나서 10년간 밖에서 살다가 딱 돌아와서 내가 당신에게 갚을 돈이 있다 하면서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번 8억을 건넸을 때 나온 대사거든요. 내가 당신한테 갚을 돈이다. 그 8억이 든 통장과 그 강혜준의 대사를 듣고 아빠가 화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바로 아빠한테 갚으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누가 그래? 갚으라고? 너 아빠가 그런 거 하라고 미국 보냈어? 너 가기 전에 아빠가 뭘 했어? 딱 너 재밌는 만큼만 하고 그랬지.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워줘? 키우는 거지. 잘 먹고 잘 자고 재밌게 살고 그러라고 키우는 거지. 돈 내놓으라고 키우는 거야? 갚으라고 키우는 거냐고! 이 대사가 왜 저의 경종을 울렸냐 하면은, 제가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30평생 34년 동안 들어온 말이, 부모가 해주는 거에 공짜는 없다, 이거 다 갚아야 된다 라는 말이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서 커왔기 때문에 엄청 생각이 깊어졌어요. 혹시 내가 가족애가 없는 게 내 성격 자체가 디폴트 컵으로 사페 같은 게 있어서 있는 것도 있는데, 저런 말을 커오면서 들어보지 못해서인 것도 있나? 하여튼 그 비슷한 류의 수많은 생각을 해봤고, 또 뭐가 맞다 뭐가 좋다는 잘 모르겠는데, 내 기준에서는 저런 자세가 훨씬 부모로서 좋은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만약 내가 자녀를 키운다면은 자녀한테 제가 들었던 말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들었던 말이라 함은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 공짜 없다, 다 갚아야 된다, 돈 벌면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모니까 다 해주는 거다 라는 말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미스터 플랑크톤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제 옆에 있었으면 하는 가장 제 어떤 소망과 바람이 많이 들어가 있는 캐릭터라서 좋았어요. 이엘린이 연기한 뽕숙이라는 캐릭터를 얘기하자면, 겉으로도 강하고 안으로도 강한 캐릭터예요. 또 겉으로는 뜨뜻미지근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뜨거운 캐릭터고요. 또 그러한 성격으로 엄마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런 엄마 혹은 저런 오군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겠다, 저런 사람 한 명 있으면 정말 내 삶에 엄청난 힘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보는 내내. 그냥 제가 애정결핍으로 자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페 기질도 생겨난 것 같고,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부모가 되실 분이고 부모라면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거 공짜 없다, 다 갚아야 된다, 돈 벌면 갚아야 된다. 그런 말 안 해도 자식은 다 알 거예요. 공짜 아니라는 거. 다음 질문. 조립식 가족. 핵심 주제는 가족이라는 구성원의 완성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자식들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가족이라 함은 자식이 태어나면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완성품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완성품 안에서 순서상 자식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고, 그 완성품 내에서는 태어나야 그냥 완성이 되는 거고, 이 순서가 통상적인데, 하지만 이 드라마는 반대로 이 순서를 완전 뒤집어서 마음을 먼저 주고 최종적으로 자식이 능동적으로 가족을 조립해 나가요. 내가 당신 마음에 들어, 당신 내 아빠 해주소, 당신 내 엄마 해주소, 당신 내 오빠 해주소, 당신 내 동생 해주소. 이 드라마의 이야기 순서
구조를 봤을 때 최종적으로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가족이라는 어떤 공동체는 순서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결말 빼고는 모두 다 제가 생각했던 해피엔딩으로 끝났거든요. 사나라는 남자 캐릭터와 그 남자 캐릭터의 엄마와 어떻게 될지가 하나의 핵심적인 갈등 요소거든요. 근데 그 갈등을 마지막에 너무 어처구니 없게 해소를 해요. 그 사나의 엄마가 사나를 굉장히 미친 듯한 가스라이팅으로 괴롭히거든요. 너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 너가 악이다. 너가 이 가족의 악이다. 너가 이 가족을 망쳐놨다. 라는 죄책감을 하게 심어주고 가스라이팅 하면서 키워요. 범죄잖아요. 그 주체가 누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식이 됐든 그런 범죄자인 엄마를 피해자인 사나가 어처구니 없게 용서도 아니야, 사과를 하면서 관계를 회복해요.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받은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를 가스라이팅 할 수밖에 없게끔 제가 당신을 만들었어요. 피해자인 사나가 가해자인 엄마한테 사과를 하면서 드라마가 끝이 나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그 드라마 내에서 보여주는 그 둘의 관계는 그렇게 끝을 내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사과를 하면서. 이게 난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문제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문제의식을 남기는 자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좀 위험하지 않나? 제가 말한 사나와 사나 엄마의 엔딩은 더글로리에서 송혜교 배우님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는 그 엔딩을 바란 거예요, 저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엄마. 내가 엄마의 유일한 빗줄이니까. 그게 정의구현이고. 근데 피해자인 사나가 엄마한테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일찍 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지 못해서 엄마가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을 내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되게 가벼운 질문인데 여기서부터는 사나랑 강혜준 둘 중 누가 더 좋았는지.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강혜준이 더 좋았어요. 그 두 캐릭터가 완전 강혜준은 강아지, 사나는 완전 츤데레 고양이에요. 되게 진짜 먹먹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연기력? 굳이 막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되게 캐릭터 자체가 너무 커여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고 둘 중 한 명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강혜준을 고르겠다. 다음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떠오른 키워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코디. 강혜준 배우님의 드라마 속 코디는 되게 무난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봐도 어색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반대로 사나의 코디가 굉장히 트렌디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약에 2년? 3년 뒤에 보면은 사나가 되게 촌스러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옛날 우리 90년대 여자 배우님들의 그런 화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키워드, 사투리. 이게 경남 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디폴트 대사가 사투리인데 특히 강혜준 배우님이 사투리를 겁나 많이 써요. 내가 항상 경기도에만 살아서 사투리를 들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궁금했어요. 저게 사투리를 잘 쓰는 걸까? 경남 사람들은 어떻게 들을까? 저 사투리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라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이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다음 키워드, 수미상관. 조립식 가족이 조립된 완성품이 1화에도 나오고 마지막 화에도 나와요. 이 5명의 구성원이 한 식탁 위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1화에 애기들 아역 배우로 채워져서 나오고, 그게 마지막 화인가 마지막 전화에는 성이 된 모습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처음부터 이제 보여준 거죠. 이 드라마의 엔딩은 이거다. 자, 이 드라마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하면서는 7.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가볍게, 정말 가볍게만 보기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마 진짜 그냥 킬링타임용 가벼운 따스한 가족 드라마일 것 같아서 7.5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제 기준에서만 점수를 매기자면 8점 정도의 드라마였습니다. 되게 가볍고 따뜻하고 그런 드라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만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조립식 가족에 대한 저의 기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